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선 변제 순위, 안전한 집 들어가기 특약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한 내용이죠. 뭐냐면 특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계약을 전세 계약을 하든 월세 계약을 하든, 물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뭐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특약을 어떻게 쓰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특약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보면 사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크지 않은 법정들이에요. 근데 크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이거 계약서 잘못 쓰면은 정말 집 넘어갔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일단 사례는 뭐 대항력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예요. 이따가 대항력에 대한 내용도 나올 거 할 텐데 사례를 좀 잠깐 볼게요. 무슨 얘기냐? 일단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은 깨끗한 주택임을 확인하고, 이거는 임차인이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깨끗한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삿짐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다 했네요. 무슨 얘기냐면 점유했죠? 전입신고했죠? 확정일자 받았죠? 당연히 다 한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자, 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을 보면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친 때에 이건 이제 소위 전입신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발생된다. 전입신고한 때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특이하죠? 다음 날부터. 이게 다음 날이라는 게 정확하게 다음 날 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0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고 놀라운 것은 제가 이사한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도 알고 있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후순위가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건 은행의 대출, 저당권을 이제 보통 은행에 대출받은 걸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근저당권이라고 표현하냐면 근저당이라는 거는 원금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금의 금액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은행에서 대출을 집주인이 전세 받는 날 그날 이게 좀 독특한데 은행은 대출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보통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등기상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 봤을 때는 대출이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냥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당일날 대출이 나가다 보니 근저당권이라는 건 당일 설정입니다. 당일 설정. 다음날 설정 이런 게 없어요. 대출 나갔다 그러면 그날 설정,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에 근저당권이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은행이 설정 신청을 해요. 보통 오후에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저당권에 대한 설정 신청을 한 신청일 당일날 그때 효력 발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임대차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 마칠 때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본인 돈 100%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대요. 자,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임차 입장에서는. 이래서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그러면 소위 전세 사기다 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쵸? 계약할 때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결국은,
소위,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본인의 지금 전세 계약이, 이제, 무효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범위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임대인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이 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별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이렇게 계약할 때 특약을 쓰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 되게 간단하지만, 그런 특약을 하나 넣어요. 그러면 진짜 대출 못하죠. 근데 만약에 대출을 했다. 우선하는 대출을 했다. 그러면 계약 무효입니다. 그렇죠? 계약 무효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도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특약, 간단한 특약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면 좀 안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근저당권 등의 추가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든지, 뭐 이런 문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좀 덜 불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출을 안 하고 유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선변제 순위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요 문구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중간에 뭐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차권 소멸되는 부분들 사실 설명을 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왜냐면은 근저당권이 우선돼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 우선돼서 만약에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제대로 못 갚은 상황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는 2순위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경매로 본인 돈을 못 받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곤란해지겠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 잠깐만 보고 갈게요. 뭐 배당 순이다, 뭐 경매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요것도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강제 경매가 진행됐대요. 가압류되고 압류되고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어요. 이런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거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특약으로 권리 침해 시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특약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 권리 침해죠. 이거 실제로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경매 들어왔다 해서 이거 불안하니까 계약 해지할게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유로는 계약 해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현업에 있다 보니까 종류가 실제로 좀 그런 경매 사례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변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우선변제 순위에서의 특약을 만들 때 꼭 이 특약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후 2일까지, 2일 다음 날이에요. 이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까지 근저당, 담보권, 소유권, 전세권 등의 새로운 권리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다음 날까지, 왜냐하면 다음 날 아까 이 대항력이라는 건 여기서 잠깐 보시면 대항력이라는 건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은 0시부터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0시 가서 0시에 땡 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낮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제가 보통 계약서 쓸 때 표현하는 건
그 다음날 2일까지 그런 것들을 권리관계,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집주인도 바뀌면 안 돼, 다른 전세권 설정하면 안 돼, 무슨 근저당권 같은 거 돈 빌려서도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비적으로.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돌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선 변제 순위 오늘 설명드릴 때 특약 중에 계약서는 결국은 특약을 어떻게 쓰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특약을 어떻게 임대인하고 합의를 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불리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입지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통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전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